저는 한순정이라고 합니다. 평생 시집살이로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며느리를 맡고 나니 제 마음이 더 약해지더군요. 그날도 빨래를 걷다 말고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말끝에 웃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쓰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았어요. 그 말이 어쩐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더군요. 1장. 비가 그친 늦은 오후. 하늘에는 아직 젖은 구름이 걸려 있고 빨래줄 아래에서 나는 젖은 수건을 털고 있습니다. 아득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마치 울음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지는 소리 같았죠. 나는 그 순간 빨래 집게를 집으려다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고 얇은 집게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죠. 빨래 한 귀퉁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축축한 천이 흙먼지를 뒤집었었어요. 그걸 주워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이상하게 썼습니다. 쇠맛 같기도 하고 오래된 약 냄새 같기도 한 그런 맛이 입안 가득 남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때 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내 며느리가 될 그 여자의 목소리를 시간 너머 어딘가에서 미리 듣고 있었던 것처럼요. 빨래줄에 매달린 흰 셔츠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서로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지고 양철 대야의 물에서 세제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지요. 거품 사이로 내 손등에 굵은 핏줄이 드러나고 오래 쓴 빨래방망이가 툭툭 젖은 천을 두드립니다. 햇빛이 마당 한 귀퉁이에만 내려앉아 반짝이고 그 테두리에서 김이 오르는 줄 알 만큼 얄궂은 계절이지요. 어차피 냄새는 햇빛이 잡아준다고 나는 내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미선이가 문틈에서 말했어요. 말끝에 웃음 비슷한 게 달려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웃음이고 가까이서 보면 선이 잘린 종이 같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셔츠 하나를 꼭 쥐었어요. 목둘레가 조금 다른 아들 도윤이의 흰 셔츠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냄새가 안 나.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실내 건조대에 손을 얹더군요. 허공에서 얇은 파이프가 찌그덕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저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마. 괜히 입을 열면 싸움 된다. 나는 셔츠를 탁탁 털었어요. 툭툭 물방울이 내 볼에 튀어서 차갑고 세제 냄새 사이로 희미한 남자의 땀 냄새가 남았습니다. 젊은 날의 내 남편도 이런 냄새가 났지요. 그 냄새를 잊지 못해 나는 평생을 씻고 말리고 데치며 지냈어요. 냄새가 없어지면 마음도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빨아도 너덜너덜해지는 건 옷이 아니라 사람이더군요. 미선아, 내가 불렀습니다.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쉬고 갈라져서 나왔어요. 어머니, 네. 김치는 내가 덜어 놓을 테니 밥만 얹어. 도윤이는 이따 넣는다더라. 알아요. 알아요라는 한마디가 요즘 들어 자꾸 날카롭습니다. 칼끝이 내 손뒤를 슬쩍 긁고 지나간 듯 따끔해요. 예전엔 내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사라졌지요. 결혼 초 그 아이는 눈동자가 맑았고 젓가락을 쥐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달걀말이를 제일 먼저 내 앞에 놓던 아이. 나는 그때도 웃지 않았어요. 웃음은 누군가의 기대를 키웁니다.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지요. 그 과정을 이미 겪어본 사람은 습관처럼 표정을 닫습니다.
너도 닫았지. 나도 닫았고. 식탁 위에 김이 올랐고 된장국에서는 무와 마늘 냄새가 천천히 허공을 탔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3개 놓고 수저통에 손을 더 넣었다가 멈췄어요. 4시였던 자리는 3시 되었고 3시였던 자리는 둘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줄어드는 그릇 수처럼 말도 줄어듭니다. 어머니 오늘 비 온대요. 빨래 그냥 안방에서 말릴게요. 비? 하늘이 저렇게 반짝이는데 뭔 소리야. 예보가 그래요. 요즘은 금방 와요. 예보. 젊은 사람들은 늘 예보를 믿습니다. 나는 눈으로 믿어요. 구름의 결, 바람에 찢기는 소리, 냄새. 비는 오기 전엔 흙에서 냄새가 먼저 올라옵니다. 오늘 흙은 말랐어요. 그럼에도 아이는 실내 건조대를 펼쳤고 나는 마당 빨래줄에 집게를 물렸습니다. 같은 집의 다른 하늘. 이금자 언니가 대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순정아, 또 아침부터 전쟁이냐? 언니 뭘 또 전쟁이래. 나는 웃는 척했어요. 웃는다, 저희 꼴이. 새끼줄 꼬득 꼬였네. 빨래나 보러 왔냐. 아니, 소금 좀 있나 해서. 나는 소금병을 내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외로워. 그 집 며느리는 연락이 없다더니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는 거다. 며느리랑은 말로 하라고. 말로 하면 싸움이 된다. 그래도 말로 해야 사람이야. 그럼 언니는 왜 아들이랑 말을 안 해? 이금자 언니의 입술이 달싹 멈췄습니다. 소금병이 언니 손에서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참 너는 그 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칼이다. 칼도 잘 쓰면 생선살을 살려. 언니가 가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택배차가 골목을 통과하며 차음을 뿜고 까치 한 마리가 전깃줄 사이로 지나갑니다. 나는 빨래줄에 마지막 셔츠를 걸었어요. 바람이 약했습니다. 셔츠는 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늘어졌어요. 누군가의 어깨 같아서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점심이 지난 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자 집 전체가 듬성듬성 울렸어요. 엄마, 잠깐 들렀다가. 밥은 먹었냐? 바빠. 저녁에 먹을게. 미선이가 부엌에서 물을 틀며 말했습니다. 당신 양말 좀 조심해요. 흠 묻혀오지 말고. 알았어. 그들의 대화는 서로를 보지 않고 튕겼습니다. 나는 고무줄로 묶은 흰 보자기를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내가 끼면 더 어색해지지. 가만히 있자.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미선이가 뒤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얇은 합판 너머로 낮은 말들이 흘렀어요. 오늘도 늦어? 현장 봐야지. 월세는 어쩌고 엄마한테 말 좀 해. 늦어. 문틈으로 살짝 스민 향기가 낯설었습니다. 집에서 나는 게 아닌 어딘가 상업적인 섬유유연제 냄새, 편백향, 라벨의 외국 글자들, 월말 행사 스티커 같은 것들이 뒤섞여 코를 스쳤어요. 미선이의 옷장 냄새와 달랐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기억했어요. 세탁은 사람을 숨깁니다. 그런데 어떤 냄새는 자꾸 튀어나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마. 냄새는 풍문이야. 냄새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 해가 기울며 마당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셔츠의 하얀 부분이 노랗게 변하고 빨래줄에 매달린 집게들이 찢어진 귀처럼 보였어요. 나는 마루에 앉아 바늘로 손수건 가장자리를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숨을 새며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고 피 한 방울이 손수건 하얀 칸막이 위에 작게 번졌습니다. 빨갛다가 금방 갈색으로 말라붙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됐다. 내가 피곤한데 내가 하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고 싶다.
미선이가 내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한 적이 있었나? 대개는 할게요거나 했어요였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칼이 도마를 빠르게 두드렸고 달걀 껍질, 긁히는 소리, 파 송송 써는 소리, 기름이 팬에서 매캐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났어요. 나는 이따금 손을 떼며 미선이 등 뒤를 보았습니다. 얇은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내 젊은 날의 등이 겹쳐졌어요. 말하자. 지금 말하면 늦지 않다. 말하자 순정아. 미선아. 네, 어머니. 그냥 내가 미안하다. 칼질이 멈췄습니다. 공기까지 멈춘 듯 고요했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가끔 사람은 그냥 미안할 때가 있어. 저도 미안해요. 뭐가? 그냥요. 그 그냥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두껍고 따뜻한 이불 같기도 하고 젖은 수건 같기도 했어요.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애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둘 다 말로 손을 잡는 법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내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이런 저녁을 많이 서성였습니다. 그때도 그냥이 많았지요. 밤이 깊고 물을 빼놓은 양철 대야가 바람에 가볍게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마당에 나가 남은 집게들을 통에 담았어요. 남쪽 하늘에서 얇게 비 냄새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서쪽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고 화면에서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졌다 사라졌어요. 내 집의 웃음소리는 얌전히 있었다가 안방 문틈에 걸려 돌아섰습니다. 문득 실내 건조대가 접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찌직, 금속이 닫히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이가 안방 커튼을 닫고 있었어요. 희끗한 커튼 자락이 그 얼굴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커튼 그늘 아래의 눈빛은 읽히지 않았어요. 그 애가 들고 있던 것은 흰 셔츠 두 벌이었습니다. 하나는 도윤이의 것, 하나는 내 것이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편 제삿날마다 내가 입던 셔츠. 그 셔츠가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내일 햇빛에요. 오늘은 안방에 말릴게요. 나는 그 말의 앞과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셔츠의 단추 하나가 빛을 받아 번쩍 집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내 손에 그게 있지? 왜 지금 꺼냈지?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잡고 다시 놓고 다시 잡았어요. 새벽 3시쯤 뭔가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일까 싶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고요한 싱크대, 고인 그릇, 식은 기름. 아닌가 하고 돌아서는 순간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손바닥만한 접착 테이프가 절반쯤 뜯긴 봉투. 봉투 입구에서 얇은 종이 쪽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펜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공과금 생활비. 그 아래 낯선 은행 이름과 낯선 계좌번호 그리고 깨알 같은 숫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쓴 거지? 나 몰래 집안에서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봉투를 내려놓는 내 손이 아주 조용히 떨렸습니다. 대야 속 물이 새벽의 빛을 받아 잔물결을 만들고 어딘가에서 알람이 울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틈 밑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며 섬유유연제의 낯선 향이 희미하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코끝을 찌르는 그 향이 무언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주는 듯 했어요. 나는 봉투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우니 천장 모서리가 사선으로 내려와 눈을 찔렀어요. 눈을 감아도 그 봉투가 두 개의 흰 셔츠가
닫히는 커튼이 고양이 발자국처럼 가볍게 소리를 내며 가슴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먼 데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시어머니니까 참았어요. 나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입술 사이로 오래 묵힌 숨을 내보냈습니다. 차갑고 긴 겨울 빨래 같은 숨이었어요. 그 숨 끝에 어떤 냄새가 오래 남았습니다. 낯설고도 익숙한 다가오면서 멀어지는 향기. 그 향은 내일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냄새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환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2장 침묵의 전쟁.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거실 구석에 눌어붙어 있습니다. 가스불에 물을 올려놓으면 주전자 속에서 기포가 터지기 전까지의 그 고요. 세상이 숨을 참는 듯한 시간이지요. 이 시간엔 누구의 기척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냄비와 끓어오르는 과거만이 있어요. 나는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며 손목에 남은 작은 흉터를 문질렀습니다. 옛날 그 애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끓는 물에 손을 대었던 자리. 그때 내가 뭐라 했더라. 며느리가 살림은 배워야지.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못처럼 박혀 아직 녹지 않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미선이가 이미 일어난 모양이에요. 요즘은 나보다 일찍 일어나고 나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이 사라진 부엌은 전쟁터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머니 김치 남았어요?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제 거 냉장고에 있어. 묵었잖아요. 새로 좀 담가야 묵은 김치가 깊은 맛이야. 입맛이 좀 변해서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애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두드렸어요. 둥, 둥, 둥. 이게 싸움의 리듬입니다. 말대꾸 같은 건 아니라. 그 애도 이제 나이 42이다. 그런데 왜 그 한마디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할까? 나는 수저를 꺼내다 말고 문득 안쪽 방을 흘끗 봤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 아이는 늘 그래요. 내가 말하고 며느리가 말하고 결국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침묵을 가정의 평화라 부르죠. 출근은 몇 시냐? 오늘은 일찍 가요. 재고 파악이 있어서요. 그래. 마트 일은 힘들겠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란 걸 이제 압니다. 그 애의 어깨에 달라붙은 작은 먼지를 떼어주려다 손을 멈췄어요. 내 손끝이 닿으면 그 애는 살짝 몸을 피합니다. 그게 이 전쟁의 규칙입니다.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 부엌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가 부스럭 일어나요. 셔츠 단추를 채우며 미선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양말 어딨어? 세탁기 안에 있어요. 또 안 말렸어? 비 왔잖아요. 실내에서라도 말리면 되지. 그 말에 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내 건조대에 걸린 셔츠들이 아직 젖어 있었어요. 그 젖은 천에서 희미한 향기가 나서 내 코끝이 찌릿했습니다. 그 냄새 또 그거네. 편백향. 내가 말렸어도 말할 틈이 없었지. 당신 늦게 들어왔잖아요. 또 시작이다. 뭐가 또야? 싸우지 마. 내가 중간에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왜들 그래? 엄마 하나 늦어. 그럼 그냥 나가. 말로 싸울 바엔 나가서 일이나 해라. 문이 닫히자 찬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의 콤프레서 소리, 전기밥솥에 치익하는 증기음, 그 사이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어요. 어머니, 미선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서로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편하게라니. 각자 자기 몫만 하면 되는 거죠.
가족이 그게 되냐? 그럼 뭐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보다는 눈물이 터지기 직전의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래. 너희 세대는 다 그렇다. 각자 살면 편하지.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다만, 내 말이 끊겼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순정아, 시어머니랑 며느리란 건 죽을 때까지 같은 지붕에 있어도 평생 남이야. 그 말을 나는 그때 미워했는데 지금은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미선이는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점심 드시고 약 드세요. 어제 까먹으셨죠?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몸 챙기셔야죠. 나한테 그 말 하지 마. 챙긴단 말 싫어. 문이 닫히자 그 말이 벽에 부딪혀 허공에 남았습니다. 챙긴단 말 싫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도 모르게 목구멍이 타들어갑니다. 이게 전쟁이지. 총도 없고 피도 안 나는데 하루하루가 말 한 줄이 칼날처럼 왔다 간다. 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흙이 눅눅했어요. 빨래줄에는 비를 맞은 셔츠들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단추마다 맺혀 마치 눈물처럼 떨어졌어요. 그때 옆집 이금자 언니가 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또 울상이네, 순정아. 언니 사람이 울상 아니고 이게 얼굴이야. 아니, 요즘 얼굴이 자꾸 말라 보여. 물 많이 마시란 말인가. 물도 좋지만 사람하고 말 좀 해. 말하면 싸움 돼. 그럼 싸워. 그게 사는 거야. 나는 잠시 언니를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요즘 그 애 눈 보면 무서워. 무슨 말이야? 그 애 눈에 내가 있어. 근데 그게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내 시어머니를 닮은 내가 들어있어. 이금자 언니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젖은 셔츠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나는 마루로 돌아와 젖은 셔츠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셔츠에 손을 대니 차가웠어요. 마치 내 심장이 식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손끝에서 이상한 촉감이 느껴졌어요. 셔츠 주머니 안에 접힌 종이 한 장. 펼쳐보니 작은 메모였습니다. 다음 달 공과금 98,000원 통장에 3만원 부족. 아들 글씨가 아니었어요. 단정하고 힘 있는 글씨.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알겠다. 이 전쟁은 며느리랑 나 사이가 아니라 그 아이와 내 아들 사이에 있었던 거구나.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셔츠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흰 천 아래서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다.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자. 바람이 세차게 불며 셔츠들이 요동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3장 독립선언. 돈 얘기를 꺼내면 집안 공기가 금세 변합니다. 밥 냄새가 식고 사람 냄새가 사라지지요. 나는 그걸 평생 봐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밥솥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빈 밥주걱을 부엌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밥은 알아서 해 먹어. 그 한마디가 내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도윤은 신문을 펼치다 멈추더니 신문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나도 내 인생 살려고. 또 왜 그래? 또라니 이번이 처음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처음이라는 단어가 내 귓속에서 길게 울렸어요. 처음 참 이상한 말이지요. 평생 살았는데 처음이라니.
빨래줄엔 여전히 어제의 셔츠가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차례로 접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주머니 속엔 아직 그 종이가 있습니다. 공과금 98,000원 통장 3만원 부족. 며느리의 글씨. 내가 왜 이걸 감춰야 하지?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전 남편이 쓰던 수첩과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발에서 색이 거의 빠졌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어요. 나는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악필로 휘갈겨진 메모가 첫 장에 있었어요. 순정이 노후 준비용 절대 손대지 말 것. 그 글씨를 보자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한 달 전 이 통장을 만들던 날이 떠올랐어요. 준정아, 이건 내가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못해줬다고? 다 못해줬지. 여행도, 좋은 집도, 편한 산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도 이 돈만큼은 내 맘대로 써.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다면 더 많은 말을 했을 텐데. 잔액 120만 원. 나는 그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을 쓰는 순간 남편이 정말 떠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이렇게 나가도 되나? 집에 밥이라도 해놓고 가야 하나? 하지만 버스가 왔고 나는 그냥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들이 지나갔어요. 철물점, 약국, 분식집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찐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이 서려서 코끝이 따갑고 아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자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정이 언니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이야. 오늘은 뭐 사러 왔어? 그냥 이것저것. 오랜만에 돈을 손에 쥐니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쌀, 달걀, 두부 그리고 가장 오래 망설였던 것, 통조림 고등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걸 제일 좋아했지요. 비린내 난다며 미선은 싫어하지만 오늘은 내가 먹을 겁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 단말기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현금 결제 시 5% 할인. 그 문구를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쓴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언니 요새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 응, 뭔가 달라 보여.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선이 먼저 와 있었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뒤적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쌀은요? 내가 사왔어. 사왔어요? 어디서요? 시장. 저도 방금 쿠팡으로 시켰는데 그럼 둘 다 먹으면 되지. 그 말에 그 애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무언가를 샀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돈은? 내 돈 썼어. 어머니 돈이요? 응.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미선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응. 너희가 몰랐던 거지. 나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고등어 통조림을 식탁 위에 놓자 미선이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네요. 응. 오늘 먹으실 거예요? 응. 혼자. 그 말에 미선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택배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건 뭐야?
내 거, 무슨 내 거? 제 봉틀, 재봉틀? 내가 만들어서 팔 거야. 팔긴 뭘 팔아요? 미선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쉬는 것도 일이다. 나 일 좀 해야겠어. 돈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만.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미선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그냥 내 돈은 내가 써. 내 돈은 내가 쓴다. 어머니 너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했지. 나도 그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겁니다. 나는 식탁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공과금 고지서와 내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내가 낸다. 대신 내 밥은 내가 먹는다. 미선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물컵이 약간 흔들리고 그 애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위로 나는 잔잔하게 덧붙였어요. 살다 보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일 때가 있지. 오늘이 내 그런 날이다. 밤이 되자 방 한가운데에 새 재봉틀이 놓였습니다. 모터 냄새가 났고 바늘이 공중에서 반짝였어요. 박스를 뜯으며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낯선 그림들과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페달을 밟자 바늘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너무 빨라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천이 구겨졌어요. 세 번째쯤 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천 조각을 올려놓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음이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내 손이 무언가를 만든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 소리 사이로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미선이 문틈에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늦게까지 뭐 하세요? 내가 입을 앞치마 만들고 있어. 왜요? 내가 만든 옷은 내 손 냄새가 나. 그 냄새가 싫지 않더라. 너도 내 냄새로 살아. 그게 사는 거야. 미선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왔어요. 재봉틀 옆에 쪼그려 앉더니 내가 바느질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뭘? 재봉질이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애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내일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근데 쉽지 않아. 괜찮아요. 배우고 싶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재봉틀에 바늘이 멈추며 천 위에 작고 예쁜 무늬가 새겨졌어요. 빨래줄 아래서라는 글자. 내가 만든 내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눈물인지 실밥인지 구분되지 않는 무언가가 천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눈, 그 안에 비친 내가 이제 조금은 달라 보일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가 변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장 남편의 배신.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람에 먼지 대신 향수가 섞여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 그것은 사람의 비밀을 데리고 들어오는 냄새였습니다. 도윤이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반짝이며 누군가의 이름이 뜨고 사라졌습니다. 윤희.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 붙은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어요. 도윤아 전화 왔다. 끊어. 누군데? 일하는 사람. 그가 말끝을 얼버무릴 때 나는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티가 나지요. 그의 손끝이 젓가락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 된장국이 식어가고 김치 국물이 접시 가장자리로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그릇 하나를 옮기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따 마트 끝나면 바로 들어올게요. 그 말엔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눈 감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더 아팠어요. 사람은 때로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잔인하다. 도윤이 출근하고 미선이 나간 뒤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테이블 위 전화기, 소파 아래 양말 한 짝, 그리고 도윤이의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영수증 하나. 커플호텔 2인 조식 포함.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저릿했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내 평생의 인내를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나는 그 영수증을 부엌 찬장한 찻잎통 밑에 넣었습니다. 바로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버리면 정말 없는 일이 되니까요. 그날 오후 마트 앞 벤치에서 미선을 봤습니다. 그 애는 계산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손에 영수증 묶음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멀리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손안의 찻잎통 속 종이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걸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환영합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어요. 그 단조로운 목소리가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삼겹살이 구워졌습니다. 미선이 불판을 뒤집고 있었고 도윤은 핸드폰을 쥔 채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불판에 불을 줄였어요. 그만 구워라. 타겠다. 아직 덜 익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덜 익은 건 삼겹살이 아니라 너희 둘이야.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고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은근하게 울리며 화면이 번쩍. 윤희. 미선의 시선이 그 화면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만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게 누구야? 일 얘기야. 호텔 영수증 봤어. 내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미선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도윤이 일어섰어요. 엄마가 왜 그걸? 왜 봤냐고 묻지 마. 왜 숨겼냐고 물어. 그때 미선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됐어요. 다 알아요. 언제부터?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건 사랑이 끝난 사람의 말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선이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포기였어요. 그리고 그 포기가 나보다 먼저 그 애를 늙게 만들었음을. 도윤은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집이 흔들렸어요. 그 충격이 가슴 깊이 박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의 문소리. 그때도 똑같았어요. 미선은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물컵이 깨졌고 손등에 피가 배었습니다. 나는 급히 달려가 손을 잡았어요. 그만해 다쳤잖아.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좀 하지 마. 어머니, 그녀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붉은 선이 내 손 위로 떨어졌어요. 따뜻하고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너 나 닮았다. 네? 참는 거. 나 닮았어. 저는 어머니랑 달라요. 아니 너도 나야. 우리 둘 다 그 인간들한테 버려진 여자들이잖아.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은 건. 그날 밤 마당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빨래줄이 젖고 두 개의 셔츠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나는 미선 옆에 서서 그 셔츠들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으면 냄새가 배는데 그럼 내일 햇빛에 말리죠. 그녀의 말이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마치 오래된 균열 위에 덮인 얇은 붕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붕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진짜 상처를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오장 폭발의 날. 비가 오기 전에 공기는 이상하게 고요합니다. 바람이 멎고 새소리조차 멈추지요. 하늘이 숨을 들이마시듯 낮게 가라앉았고 나는 마루 끝에 서서 젖은 셔츠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장, 하나는 도윤의 셔츠, 하나는 미선의 것입니다. 둘 다 하얗게 젖어 마치 사람의 살결처럼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젯밤의 일 때문이겠죠. 그 애의 눈물, 깨진 컵, 내 손에 닿았던 따뜻한 피, 그 모든 게 아직 내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어요. 그 기계음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래 거둘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덜 말랐어. 비 와요. 곧 쏟아질 거예요. 괜찮아. 금방 그칠 거야. 그 애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짙은 구름이 집 지붕 위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비가 아니라 무너질 듯한 회색 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이 집, 도윤 씨, 그리고 저 자신까지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기 전에 그 애의 얼굴이 이미 울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참지 마라. 네? 이제 그만 참아. 내가 너무 오래 참았거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비가 떨어졌어요. 굵은 빗줄기가 셔츠 위로 쏟아졌고 빨래줄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괜찮아. 나 오늘은 그냥 맞을래. 왜요? 사람도 한 번쯤은 젖어야 말이 나오더라.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과 섞여 따뜻한지 차가운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젖은 셔츠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천의 감촉이 이상하게 살아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잡는 듯 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왜 나랑 싸우지도 않고 버티기만 했니? 싸우면 나만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더 상처받은 거야. 그럼 어머니는요? 왜 맨날 참았어요? 나도 몰랐지. 참으면 사랑이 될 줄 알았거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 이제 알았어. 그건 거짓말이었어. 빗줄기가 새졌습니다. 빨래줄이 흔들리다 끊어졌어요. 셔츠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진흙에 묻혔습니다. 하얀 천이 갈색으로 물들었어요. 그게 꼭 우리 둘의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미선이 무릎을 꿇고 셔츠를 주었어요. 이거 다시 빨면 깨끗해질까요? 모르지.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있어. 근데 그게 꼭 나쁘진 않더라. 나는 미선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흐르며 두 손을 하나로 붙였습니다. 어머니, 응. 저도 이제 나처럼 살고 싶어요. 나처럼? 아니요. 저는 저답게. 그 말이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 처음으로 불빛이 들어왔어요. 나는 그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답게 살아.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나답게 살아볼란다. 하늘이 번개로 갈라졌습니다. 순간 셔츠의 단추들이 번쩍이며 빛났어요.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스쳤고 그 한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서로를 이해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빨래줄이 바닥에 끊겨 누워 있었지만 그 위로 빗물이 길게 고였어요. 그 웅덩이 속에 두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젖은 얼굴, 젖은 눈, 젖은 마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답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6장 고요한 무너짐. 비가 그치고 나면 마당은 꼭 다른 세상 같습니다. 모든 게 깨끗해졌는데 어쩐지 더 허전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간 건 흙먼지가 아니라 사람의 체온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내 방 앞에 새 수건을 걸어두고 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로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 수건을 바라보다가 괜히 눈물이 났어요. 평생 말로 다투고 결국 말 한마디 없이 이해하게 되는 게 사람 사이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어요. 미선은 출근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거실을 지켰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물만 데우고 있었어요. 주전자 속 물이 끓어도 그 증기가 도망치듯 빠져나가듯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사 때 입으셨던 옷 빨아놨어요. 그걸 왜 빨았어? 그냥 냄새가 좀 나서요. 그 냄새가 사람 냄새야. 그래도 깨끗해야죠. 깨끗해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 애는 몰랐겠죠. 그 옷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준정아, 미안했어.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나는 매년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과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정오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빨래줄은 여전히 끊겨 있었어요. 나는 그 줄을 다시 묶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어요. 묶을수록 줄이 짧아지고 줄이 짧아질수록 허리가 굽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내 손이 아직 남았어. 몸 안 좋아 보이세요. 늙은 몸은 다 그래. 부서지면 그게 수순이지.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금속 빨래 집게가 부딪히며 쇳소리를 냈어요. 나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세상이 살짝 기울었고 발밑에서 흙이 흔들렸습니다. 아, 또 이 느낌이구나.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잠깐 이런 어지럼이 있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입술이 떨렸어요. 빨래줄에 매달린 셔츠가 눈앞에서 흔들리는데 그게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세상이 기울었어요. 땅이 내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간 듯 멀어졌어요.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의 냄새, 젖은 풀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끝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흙이 내 손 안에서 미끄러져 나갔어요. 살면서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흙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미선이 내 얼굴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물이 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제발요. 괜찮다, 괜찮다. 119 부를게요. 그럴 필요 없어. 조금만 앉았다 갈래.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멀리서 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미선아, 네, 어머니. 너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래.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알아봤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녀의 얼굴이 번져 보였습니다. 흐릿한 가운데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냄새가 안 나더라. 어머니, 사람 마음도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끊겼어요. 바람도 멈췄습니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깨끗하게 빨았어. 그래, 순정아. 잘했다.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어요. 깨끗한 빨래처럼 환하게. 그리고 그 환함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7장 빨래줄 아래서 눈을 뜨자 천장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귀에는 삐나는 기계음이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낯설게 오르내렸어요. 병원, 내가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이 무거웠어요. 손목에 묶인 링거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흰 백합, 향이 강해서 방 안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너 왔니? 네, 얼마나 됐어? 이틀째예요. 그랬니? 내 목소리가 금이 간 유리처럼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곁으로 다가와 의자를 끌어왔어요. 앉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놀랄 것도 없지. 늙은 몸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 운이 좀 남았다고? 저한테는 그게 고마워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느껴진 건 지난번 깨졌던 컵의 상처 자국. 아직 아물지 않은 듯 거칠었어요. 그 손에 피가 묻었을 때 내가 놀랐었다. 저도요. 그때 어머니 손이 제 손을 잡아서 나도 모르게 그랬지. 그 손이 내 손 같았거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다 보면 말이야, 나 아닌 사람의 손에서 내 인생을 본다. 너를 보고 옛날 내 모습을 봤어. 그녀가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 대신 연민이 있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힘든데도 웃으세요? 그냥 내가 와서. 저 때문에 아프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사는 중이야.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내 손등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천천히 느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그만두려고요. 무슨 일을? 마트요. 그만두고 다른 데 가보려고요. 잘했다.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그게 사는 거야. 그녀는 눈을 비볐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얼굴엔 고통도 슬픔도 어딘가 모를 평온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던 얼굴이었어요. 미선아, 네, 저기 창밖 좀 봐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 병원 마당 한켠에 빨래줄이 보였어요. 하얀 환자복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니? 네, 저거 참 예쁘다. 그냥 환자복인데요. 그래도 예쁘지 않냐? 다 젖었다가 다시 말라서 저렇게 깨끗해진 거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젖고 시들고 다시 마르는 사람.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내 맥박을 대신 두드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 빨래줄 아래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셔츠가 다시 바람에 나부끼고 햇살이 비치며 그 천 위로 은은한 무늬가 번졌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 마음을 천천히 덮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뭘. 왜 그날 그렇게 비 맞으면서 서 있었는지. 그냥 그때는 말보다 비가 더 솔직했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생애에서 본 가장 고운 웃음이었어요. 나는 마지막 힘을 내서 속삭였습니다. 미선아, 네,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냄새가 안 나. 그 말 꼭 기억해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눈물이 그대로 내 손 위로 떨어져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편안해졌어요. 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빨래줄이 흔들렸고 햇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을 다시 뜨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될 것입니다. 팔짱 바람이 스친 자리. 장례가 끝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녀간 자리엔 찬 공기와 향 냄새만 남았어요. 마당의 흙은 빗물에 눅눅했고 발자국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대문에 걸려 있었고 누군가 놓고 간 국화 화분이 현관 옆에 놓여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빨래줄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끊어졌던 줄을 다시 이어매면서 어머니가 그날 이 자리에 서 있었겠지 생각했습니다. 줄을 매던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아니, 어쩌면 떨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듭을 짓고 줄을 당겨보았어요. 팽팽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했을 만큼 단단했어요. 빨래 집게를 하나씩 걸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햇빛에 데워져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그 온기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라디오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도윤이 켜둔 모양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말이 꼭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냄새가 안 나지.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자 냉장고 문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미선아, 김치 좀 담가놔라. 너도 이제 할 줄 알잖니. 그 메모를 떼어내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재봉틀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위에는 접힌 천 한 장과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 방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 냄새로 살아라. 나는 천천히 그 천을 펴보았어요. 그 위엔 자수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빨래줄 아래서 그 글자를 쓰다듬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내게 남긴 건 돈도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 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천이었어요.
실밥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페달을 밟아보았습니다. 드르륵. 익숙한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만들었겠지요. 나도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날 오후 나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셔츠, 내 셔츠, 그리고 어머니의 앞치마를 함께 넣었어요. 세탁기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이 함께 돌아가는 게 어쩐지 우리 가족 같다고. 뒤섞이고 부딪히고 그러다 깨끗해지는. 삐걱거리던 세탁기 소리 위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사람 마음도 말이야 햇빛에 말리면 냄새가 안 난다. 세탁이 끝나자 부저가 울렸어요. 나는 젖은 빨래를 꺼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천천히 셔츠를 꺼내 빨래줄에 걸었습니다. 하나는 내 셔츠, 하나는 어머니의 앞치마, 그리고 도윤의 셔츠도 함께 걸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천이 살짝 흔들리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화 같았어요. 괜찮다. 이제 됐다. 고맙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따뜻하게 덮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냄새가 공기 속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비누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햇빛 냄새. 그게 전부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문득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금자 언니였어요. 미선아, 혼자 있니? 네, 도윤이는 회사 갔어요. 오늘부터 다시 출근했어요. 언니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밑반찬 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어제 만든 건데 혼자 먹기 그렇잖니? 고마워요. 괜찮아.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언니가 빨래줄을 올려다 봤어요. 순정이가 정말 이 빨래줄을 좋아했지. 네, 그 사람 평생을 여기서 빨래 널었어. 비 오나 눈 오나. 저도 이제 알아요. 왜 그랬는지. 언니가 나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너도 이제 알게 됐구나. 네,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야. 때가 된 거지. 언니가 가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까치가 울었어요. 나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햇빛이 좋네요. 빨래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쳤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미선아. 오늘은 잘 말랐다. 나는 눈을 떴어요. 햇살이 셔츠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흰 천이 나란히 흔들렸어요. 하나는 내 삶, 하나는 어머니의 삶. 이제는 서로 닮은 두 개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미선아, 저녁은? 제가 할게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너도 할 줄 알아?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담가놓은 된장을 꺼냈어요. 손으로 떠보니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었어요. 두부와 감자, 애호박을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항상 듣던 소리. 나도 이제 그 소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도윤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앉아 있어요. 금방 돼요. 미선아, 네? 미안해.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요?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너무 못했어.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어머니가 항상 차리던 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맛이랑 똑같아.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요.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미선아, 국물이 좀 싱겁지 않니? 아니요, 어머니. 딱 좋아요.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말라버린 천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하나씩 접으며 빨래 집게를 떼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앞치마를 접을 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미선아, 지금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와 화해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너의 진심을 알 수 있어서. 이제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 빨래를 널든 안 널든, 햇빛에 말리든 실내에 말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말리는 거야. 햇빛에,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 미선아. 순정.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바람이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김치 담글게요. 빨래줄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나는 빨랫감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이었어요. 어머니, 응, 미선아. 왔니? 네, 빨래 좀 도와줄래?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얀 셔츠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네, 어머니. 정말 좋아요. 빨래줄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햇빛은 모든 것을 말려주고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주었으니까요. 사람은 떠나도 말은 남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 제 귀에 맴돕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도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남겨진 이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